플레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럼 프론트가 실제 투웨이입니다. 투웨이. 센터 스피커의 소리는 이제 센터 이미징을 좀 좋게 하고 스테이지를 조금 대시보드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역할, 그리고 뒤쪽 이 도어의 스피커 소리와 매칭 관계, 이런 것들을 조율, 눈에 보이지 않는 조율을 해줄 용도로 있는 겁니다. 센터 스피커가. 그래서 실제적인 그 에너지, 질감, 이 모든 것은 6인치 프론트 도어에서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6인치 프론트 도어에서 제한될 주파수 수준은 엔클로즈가 따라주고 스피커가 따라주는 것만큼 넓힐 겁니다. 최대한. 그거는 엔클로즈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그리고 스피커의 능력이 얼마큼만큼이다. 실제 스피커 능력이 이제 그 성적표에 30Hz 이하는 안 나온다. 뭐 25Hz 이하는 안 나온다. 뭐 40Hz까지는 퍼펙트하게 나오는데 뭐 30Hz 갈수록 반으로 3분의 1로 줄어든다. 이렇게 성적표가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음도 뭐 5kHz까지는 퍼펙트하게 나오다가 6, 10 올라가면 살짝 작아지지 않습니까? 제한 그것은 이제 이 스피커의 스펙트럴 그 밸런스 대역 폭을 이제 보는 건데, 음색과 뭐 음질을 보는 건 아니고 이 스피커가 이만큼 제한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론트 도어에서 20Hz나 30Hz가 풍성하게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럼 저놈의 스피커가 20Hz, 30Hz는 많이 안 나온다 하던데 성적표 보니까 그렇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엔클로즈 구조가 잘 스피커랑 매칭되면 60Hz가 잘 나옵니다. 예,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가 주파수 양을 몇 Hz부터 몇 Hz까지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게 아니고, 스피커로 인해서 인클로저가 울려서 하나가 된 하음이 된 그 소리가 청취자의 귀에 들릴 때 그 주파수가 자연스럽고 듣기 좋게 나온다면 하염없이 로우 주파수까지 낼 수도 있고 하염없이 하이 주파수까지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 투닝할 때 드라이버 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아날로그 투닝을 많이 했죠. 30년 전부터 그 위주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에 30 몇 년, 35년 전에도 디지털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과거에 아날로그만 있었다라고, 뭐 아날로그 뭐 15년 이전에는 아날로그 위주다. 그때도 디지털이 지금은 이제 너무 다양하게 회사별로 다 만들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 30년 전후의 시점에서 디지털 프로세서가 나올 때는 나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다른 회사에서 안 만드는 메이저급 카드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근데 숫자 가지고 다 만들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비싸고 또 생소하고 또 컴퓨터를 만지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골 아파 이러면서 안 만지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제가 이제 시작할 때도 먼저 어떤 오디오 가게를 차려서 하는 사람, 내보다 나 많은 사람들, 컴퓨터에 컴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한테 갖다 주면 이거면 됐다 이리 될 것이고, 그래서 인기를 많이 못 얻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그 PA라든가 어떤 저 장비를 좀 만졌던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만지죠. 우리도 물론 저도 잘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소니라든가 파이오니아 또 이런 그 뭐 또 다른 그 포칼에도 앰프 내부에도 곡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었고, 다른 또 여러 가지 앰프 회사들도 앰프 내부에 디지털 프로세서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디지털 프로세서 덩어리로 노는 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소니의 섹스하고 파이오니아 ODR 시리즈, 알파인의 이제 그 H900, H800, H700 시리즈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지금보다 음질이 더 훨씬 곱습니다. 왜? 좋은 부속을 썼기 때문에. 왜? 우리 회사가 더 잘해야지 제 회사보다. 또 엔지니어의 자존감 이런 게 있은 것 같습니다. 스피커를 만든 것도 마찬가지고 장인정신이 쉽게 말하면 많았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장사치기 쪽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작게 드리고 널리 팔아서 쉽게 소비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최상품은 없죠. 저는 요즘 노는 것도 최상품 억대 좀 되는 것도 많이 자주 달아봅니다. 프로세서만 억 가까이 하는 거. 제가 이제 뭐 옛날에 아날로그를 많이 했다 해서 사람들이 저 라우르 사장님은 아날로그의 대가야. 아닙니다. 저 디지털 프로세서도 아주 잘합니다.
아날로그는 요즘 사람들이 아예 접해보기가 힘들고 또 20년 전부터 시작했던 사람들 같으면 아날로그 반 디지털 반 하다 보니까 아날로그 아이고 힘들어라 되게 야 이거 멋이 이 힘드노 막 트렁크에서 한번 돌리고 나서 앞에 가면 막 그 음색 까자 못 삐고 아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이고 막 모르겠다 아이고 디지털이 좋네 앉아서 꼴짝꼴짝 거리면 되니까 그때는 컴퓨터에 노트북에 꼽는 것도 있었고 조그만한 모니터를 가지고 디지털 프로세서를 조정하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기에 시작했던 사람들은 아날로그에 마스터가 안 되고 그냥 디지털로 지금처럼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보고 아날로그 잘 하니까 저 사람은 아날로그 잘하지 디지털은 잘 못할 거야 라는 이제 오해도 합니다. 저는 그냥 저 아랫단부터 지구상에서 카오디오 제일 비싼 것까지 자유자재로 잘 다룹니다. 그 디지털이 좋다 아날로그 좋다 뭐 이런 거는 저도 이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편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날로그로 뭔가 할 때가 저 느낌은 좋고 소임차에 뭔가 요즘 작업할 때는 디지털로 해야지 빠르게 그 성화시킬 수 있고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절약되죠. 그러고 같은 10시간을 튜닝에 힘을 기울여도 아날로그는 해볼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되고 디지털은 해볼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적으로 좋은 걸 뽑아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기초적인 원천적인 것은 아날로그 고급형이 좋겠지만은 기초적이고 원천적이고 고급형이지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00% 성화시키기가 많은 에너지가 투여되니까 그게 힘들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은 단 몇 시간 만에 어느 정도 8, 90% 성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의 능력을. 그래서 디지털이 선호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아날로그 이 이야기 왜냐면 드라이버를 돌릴 때는 우리가 주파수 숫자가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드라이버 돌리면서 뭐 20Hz가 나온다, 30Hz 나온다. 이게 눈에 비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귀에 듣고 뭉개져. 그럼 너무 부하가 채는가 보다. 그럼 좀 올려야지. 드라이버 1, 2mm 올려보고. 그럼 베이스 너무 작네. 다시 내려보고. 이런 것을 수없이 반복하고. 그런데 그 안문짝은 이랬는데 스부프를 하니까 또 소리가 달라지네. 아이고, 스부프는 어떻게 해볼까. 그 판단 능력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좌지우지되고 아무리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또 극복이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극복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가 제가 이제 이게 한마디 충고, 어드바이서 또 이렇게 어떤 핵심적인 어떤 것을 말씀을 해드리고 싶냐면 회사별로 디지털 프로세서가 많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마이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센서를 해가지고 마이크로폰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금방금방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탁 이리 완성을 지을 때는 우리 사람의 귀로서 소리를 완성을 지어야 됩니다. 처음에 주파수 반응도 좀 보고 이 차에 대해서 스피커 특징하고 장착된 상태 뭐 케이블 상태 주파수 반응을 좀 보고 뭐 타임 딜레이는 뭐 어느 것부터 좀 줄까 어느 것부터 기준으로 할까 이런 걸 좀 가늠할 때는 그게 필요해도 그 다음들은 다 이렇게 손으로 귀로 그냥 듣고 숫자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노트북 화면에 나오는 숫자 기울기 모양 그 자체도 유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유념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마우스를 이렇게 했는데 이 소리가 오는구나. 마우스를 저리 했는데 이 소리가 나는구나. 마우스를 그럼 이리 해, 좀 더.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해야지 6dB인데 12dB인데 3.5kg인데 그거 선입견 절대 두면 절대 좋은 소리 만들 수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좋은 소리를 만드신 분이 그것을 무시하고 몇 달만 훈련해 보십시오. 훨씬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숫자, 눈에 보이는 숫자, 보이는 기울기, 그것은 그냥 절대 인지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마우스를 돌리니까 이 정도 원에 그걸 이제 가늠하는 수준으로 이제 우리가 드라이버 돌렸을 때 앞에 와서 들어보고 드라이버 또 돌리고 또 앞에서 들어보고 그 드라이버 돌리는 게 마우스입니다. 그리 생각해야 됩니다. 뭐 드라이버 돌릴 때 나는 200Hz를 맞출 거야. 트렁크에서 끙끙거리면서 그리 안 하지 않습니까? 요만큼 돌리보고 앞에서 소리 들어보고 왔다네 이게 왔다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튜닝 다 했지 않습니까? 동호인도 마찬가지고 카오디오 유명한 삽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마우스 200이야 200Hz야 300이야 200 내려가면 안 된다 하던데 예를 들면 이러면 안 되는데 뭐 기울기 6dB 되면 페이지 기능이 있다던데 그럼 타임 딜레이 틀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고 요즘 타임 딜레이 기계가 뭐 하나 이렇게 그 폰 센서로 맞춰갖고 또 하나 두 개 건드려 삐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그 컴퓨터 노트북 화면에 나타나는 수치에 유념하지 마라. 그래서 그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제 어떤 생각의 골자털이 그러하다. 그러한 시각으로 봤을 때 이 도화가 어떤 스피커가 들어갔을 때 내가 좋아할 수 있고 내가 문제없이 잘 재현될 수 있는 내 귀로 들었을 때 잘 재현될 수 있는 출력, 어북 출력을 높이 올려도 문제없는 그 소리가 나온다면 우리가 악기를 사러 갔을 때 한번 튕가 봤어. 좋아. 저쪽 좋은 게 있대. 더 좋아. 그럼 이거 사야 되네. 그것처럼 그냥 돈은 신경 쓰지 말고 악기 좋은 거 사는 것처럼 주파수 개념 없이 소리를 내면 된다. 그러면 도화에서 20Hz, 10Hz도 나오겠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도화의 어떤 그 기초적인 베이스 싹수가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동영상에서 다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설명을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이제 스포티지 페리의 작업 중에 어느 정도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은 한 70%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30%는 이너 패널, 프론트 이너 패널과 스피커가 체결되는 그 주변의 그 구조를 이렇게 좀 더 좋은 쪽으로 변형을 줄 수 있는 이제 기한 30% 남았습니다. 시간적으로 한 30% 정도 더 남았다. 그 외에 일반적인 오디오 배선을 깔거나 파워 앰프를 장착하거나 이런 거는 일상적인 거니까 고민할 게 없죠.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 잘못될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방법만 하면. 그래서 그 프론트 도어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니까 뒤에는 어차피 저 앞전 영상에서 설명했지만은 그 베이스 이게 우리가 해놨기로 치면 뒤에는 첼로 소리까지밖에 재현이 안 됩니다. 첼로, 비올라, 바이올린 소리까지. 그러니까 이제 더블 베이스, 콘드라 베이스 소리는 거의 미약하게 높은 톤은 재현되더라도 낮은 톤은 안 넣어줘. 그리고 킥 베이스도 톤이 높은 거는 넣어도 낮은 톤은 안 넣어줘. 기타 베이스는 주로 듀레이션이 발생하죠. 듀레이션, 타키처럼 탕 튕구고 텐션이 빠르게 끝나는 게 제어되는 게 아니고 연주자가 듀레이션을 많이 줄 수 있죠. 기타 베이스, 이제 컨드라 베이스 그 악기보다 그런 여운이 많고 부드러움이 있죠. 그런 거는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에 어떤 그 저주파의 압력 공진,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그 파장, 캔슬, 하우링 이는 발생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색소폰 같은 바리톤의 하이 바리톤 수준까지, 그러니까 그 위에는 테너 색소폰, 알토 색소폰라고 소프라노 색소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소리들이 울림을 좋게, 맑게, 깨끗하게, 맑게 살짝 울려주는 그런 소리를 재현하려고 이렇게 소재를 선택했죠. 그 소재가 그 양도 그 철판하고 비율을 잘 울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출력이 센 파워 앰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출력해서 소리가 잘 울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한 겁니다. 요 정도의 수준으로 울린하고 입회로 가지고 이렇게 다 다듬은 겁니다. 그럼 앞쪽 도화 좌우 똑같이 만들었죠. 그럼 앞쪽 도화는 이제 약간의 같은 출력이라도 그 출력의 개인 세팅을 할 때 출력의 개인도 뒤쪽보다는 조금 높을 것이고, 그리고 스피커가 재현하는 그 주파수, 제가 화면이 좀 흐린 것 같아서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스피커가 재현하는 그 주파수 대역도 훨씬 넓어집니다. 이 차는 프론트가 3웨이가 아니죠. 센터 스피커 3인치는 있는데 도어의 6인치와 에이필라의 1인치
에필라 그 끝에 끝단에 대시보드 제일 모서리 쪽에 붙일 겁니다. 에필라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럼 프론트가 실제 투웨이입니다. 투웨이. 센터 스피커의 소리는 이제 센터 이미징을 좀 좋게 하고 스테이지를 조금 대시보드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역할, 그리고 뒤쪽 이 도어의 스피커 소리와 매칭 관계 이런 것들을 조율, 눈에 보이지 않는 조율을 해줄 용도로 있는 겁니다. 센터 스피커가. 그래서 실제적인 그 에너지, 질감, 이 모든 것은 6인치 프론트 도어에서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6인치 프론트 도어에서 재현될 주파수 수준은 엔클로즈가 따라주고 스피커가 따라주는 것만큼 넓힐 겁니다. 최대한. 그거는 엔클로즈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그리고 스피커의 능력이 얼마큼만큼이다. 실제 스피커 능력이 이제 성적표에 30Hz 이하는 안 나온다. 뭐 25Hz 이하는 안 나온다. 뭐 40Hz까지는 퍼펙트하게 나오는데 뭐 30Hz 갈수록 반으로 3분의 1로 줄어든다. 이렇게 성적표가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음도 뭐 5kHz까지는 퍼펙트하게 나오다가 6, 10 올라가면 살짝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 스피커의 스펙트럴 그 밸런스 대역 폭을 이제 보는 건데, 음색과 뭐 음질을 보는 건 아니고 이 스피커가 이만큼 재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론트 도어에서 20Hz나 30Hz가 풍성하게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럼 저놈의 스피커가 20Hz, 30Hz는 많이 안 나온다 하던데 성적표 보니까 그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엔클로즈 구조가 잘 스피커랑 매칭되면 60Hz가 잘 나옵니다. 예,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가 주파수 양을 몇 Hz부터 몇 Hz까지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게 아니고, 스피커로 인해서 인클로저가 울려서 하나가 된 하음이 된 그 소리가 청취자의 귀에 들릴 때 그 주파수가 자연스럽고 듣기 좋게 나온다면 하염없이 로우 주파수까지 낼 수도 있고 하염없이 하이 주파수까지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 투닝할 때 드라이버 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아날로그 투닝을 많이 했죠. 30년 전부터 그 위주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에 30 몇 년, 35년 전에도 디지털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과거에 아날로그만 있었다라고, 뭐 아날로그 뭐 15년 이전에는 아날로그 위주다. 그때도 디지털이 지금은 이제 너무 다양하게 회사별로 다 만들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 30년 전후의 시점에서 디지털 프로세서가 나올 때는 나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다른 회사에서 안 만드는 메이저급 카드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근데 숫자 가지고 다 만들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비싸고 또 생소하고 또 컴퓨터를 만지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골 아파 이러면서 안 만지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제가 이제 시작할 때도 먼저 어떤 오디오 가게를 차려서 한 사람, 내보다 나 많은 사람들, 컴퓨터에 컴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한테 갖다 주면 이거면 됐다 이리 될 것이고, 그래서 인기를 많이 못 얻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PA라든가 어떤 장비를 좀 만졌던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만지죠. 우리도 물론 저도 잘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소니라든가 파이오니아 또 이런 그 뭐 또 다른 그 포칼에도 앰프 내부에도 곡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었고, 다른 또 여러 가지 앰프 회사들도 앰프 내부에 디지털 프로세서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디지털 프로세서 덩어리로 노는 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소니의 섹스하고 파이오니아 ODR 시리즈, 알파인의 이제 그 H900, H800, H700 시리즈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 지금보다 음질이 더 훨씬 곱습니다. 왜? 좋은 부속을 썼기 때문에. 왜? 우리 회사가 더 잘해야지 제 회사보다. 또 엔지니어의 자존감 이런 게 있은 것 같습니다. 스피커를 만든 것도 마찬가지고 장인 정신이 쉽게 말하면 많았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장사치기 쪽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작게 드리고 널리 팔아서 쉽게 소비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최상품은 없죠. 저는 요즘 노는 것도 최상품 억대쯤 되는 것도 많이 자주 달아봅니다. 프로세서만 억 가까이 하는 거. 제가 이제 뭐 옛날에 아날로그를 많이 했다 해서 사람들이 저 라우르 사장님은 아날로그의 대가야.
아닙니다. 저 프로세서, 디지털 프로세서도 아주 잘합니다. 아날로그는 요즘 사람들이 아예 접해보기가 힘들고 또 20년 전부터 시작했던 사람들 같으면 아날로그 반, 디지털 반 하다 보니까 아날로그 아이고 힘들어라. 되게 야, 이거 멋이 이 힘드노. 막 트렁크에서 한번 돌리고 나서 앞에 가면 막 그 음색 까자 못 삐고 아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이고 막 모르겠다. 아이고 디지털이 좋네. 앉아서 꼴짝꼴짝 거리면 되니까. 그때는 컴퓨터에 노트북에 꼽는 것도 있었고 조그만한 모니터를 가지고 디지털 프로세서를 조정하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기에 시작했던 사람들은 아날로그에 마스터가 안 되고 그냥 디지털로 지금처럼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보고 아날로그 잘 하니까 저 사람은 아날로그 잘하지 디지털은 잘 못할 거야 라는 이제 오해도 합니다. 저는 그냥 저 아랫단부터 지구상에서 카오디오 제일 비싼 것까지 자유자재로 잘 다룹니다. 그 디지털이 좋다, 아날로그 좋다, 뭐 이런 거는 저도 이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편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날로그로 뭔가 할 때가 전 느낌은 좋고 소임차에 뭔가 요즘 작업할 때는 디지털로 해야지 빠르게 그 성화시킬 수 있고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절약되죠. 그러고 같은 10시간을 튜닝에 힘을 기울여도 아날로그는 해볼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되고 디지털은 해볼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적으로 좋은 걸 뽑아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기초적인 원천적인 것은 아날로그 고급형이 좋겠지만은 기초적이고 원천적이고 고급형이지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00% 성화시키기가 많은 에너지가 투여되니까 그게 힘들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은 단 몇 시간 만에 어느 정도 8, 90% 성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의 능력을. 그래서 디지털이 선호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아날로그 이 이야기 왜냐면 드라이버를 돌릴 때는 우리가 주파수 숫자가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드라이버 돌리면서 뭐 20Hz가 나온다, 30Hz 나온다. 이게 눈에 비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귀에 듣고 뭉개져. 그럼 너무 부하가 채는가 보다. 그럼 좀 올려야지. 드라이버 1, 2mm 올려보고. 그럼 베이스 너무 작네. 다시 내려보고. 이런 것을 수없이 반복하고. 그런데 그 안문짝은 이랬는데 스부프를 하니까 또 소리가 달라지네. 아이고, 스부프는 어떻게 해볼까? 그 판단 능력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좌지우지되고 아무리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또 극복이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극복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가 제가 이제 이게 한마디 충고, 어드바이서 또 이렇게 어떤 핵심적인 어떤 것을 말씀을 해드리고 싶냐면 회사별로 디지털 프로세서가 많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마이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센서를 해가지고 마이크로폰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금방금방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탁 이리 완성을 지을 때는 우리 사람의 귀로서 소리를 완성을 지어야 됩니다. 처음에 주파수 반응도 좀 보고 이 차에 대해서 스피커 특징하고 장착된 상태, 뭐 케이블 상태, 주파수 반응을 좀 보고 뭐 타임 딜레이는 뭐 어느 것부터 좀 줄까, 어느 것부터 기준으로 할까 이런 걸 좀 가늠할 때는 그게 필요해도 그 다음부터는 다 이렇게 손으로 그러니까 귀로 그냥 듣고 숫자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노트북 화면에 나오는 숫자, 기울기 모양 그 자체도 유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유념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마우스를 이렇게 했는데 이 소리가 오는구나. 마우스를 저리 했는데 이 소리가 나는구나. 마우스를 그럼 이리 해, 좀 더.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해야지 6dB인데, 12dB인데, 3.5kg인데. 그거 선입견 절대 두면 절대 좋은 소리 만들 수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좋은 소리를 만드신 분이 그것을 무시하고 몇 달만 훈련해 보십시오. 훨씬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숫자, 눈에 보이는 숫자, 보이는 기울기, 그것은 그냥 절대 인지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마우스를 돌리니까 이 정도 원에 그걸 이제 가늠하는 수준으로 이제 우리가 드라이버 돌렸을 때 앞에 와서 들어보고 드라이버 또 돌리고 또 앞에 와서 들어보고 그 드라이버 돌리는 게 마우스입니다. 그리 생각해야 됩니다. 뭐 드라이버 돌릴 때 나는 200Hz를 맞출 거야. 트렁크에서 끙끙거리면서 그리 안 하지 않습니까? 요만큼 돌려보고 앞에 가서 소리 들어보고 왔다네. 이게 왔다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튜닝에 다 했지 않습니까? 동호인도 마찬가지고 카오디오 유명한 삽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마우스 200이야, 200Hz야, 300이야. 200 내려가면 안 된다 하던데. 예를 들면 이러면 안 되는데 뭐 기울기 6dB 되면 페이지 기능이 있다던데 그럼 타임딜레이 틀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고 요즘 타임딜레이 기계가 뭐 하나 이렇게 그 폰 센서로 맞춰갖고
또 하나 두 개 건드려 삐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그 컴퓨터 노트북 화면에 나타나는 수치에 유념하지 마라. 그래서 그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제 어떤 생각의 골자털이 그러하다. 그러한 시각으로 봤을 때 이 도화가 어떤 스피커가 들어갔을 때 내가 좋아할 수 있고 내가 문제없이 잘 재현될 수 있는 내 귀로 들었을 때 잘 재현될 수 있는 출력, 어북 출력을 높이 올려도 문제없는 그 소리가 나온다면 우리가 악기를 사러 갔을 때 한번 튕가봐서 좋아. 저쪽 좋은 게 있대. 더 좋아. 그럼 이거 사야 되네. 그것처럼 그냥 돈은 신경 쓰지 말고 악기 좋은 거 사는 것처럼 주파수 개념 없이 소리를 내면 된다. 그러면 도화에서 20Hz, 10Hz도 나오겠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도화의 어떤 그 기초적인 베이스 싹수가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동영상에서 다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설명을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게 이제 7분홍선을 넘은 겁니다. 어렵고 고민을 해야 되는 과정을 7분홍선을 넘은 거죠. 도화의 방진 그 인클로즈 튜닝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있는 이게 이너 패널이죠. 이 이너 패널이 이 스피커가 이제 붙지 않습니까? 이너 패널이 또 도화에 이제 볼트로 체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이너 패널이 과연 스피커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어느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죠. 그러한 고민을 해결하고 구조를 개선하는데 30% 열정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그럼 배선 깔고 이런 거는 뭐 직원이 있고 초보자 아닌 직원이 있다면 잘하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고 그러면.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뭐 다이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지금 동영상에 제가 한 말씀은 제가 먼저 그렇게 많이 해봤던 사람이고 또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결과물이 어떤지 또 간접적으로 많이 봐왔고 그리고 저도 교육도 많이 사장님들 상대로 교육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그 뭐 어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경험에 의해서 제 실험과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음악을 좋게 내는 데는 뭐 답이 있습니까? 바이올린을 갖다가 뭐 지구상의 제일 천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뭐 답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성부적으로 많이 다양하게 연구하면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있지만은 말을 시작하면 막 나옵니다. 제 머릿 속에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읊어본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